시모은 경마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부산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총 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아마도 현재 나온 계획만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경주 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나온 계획으로서는 서울경마가 9개 경주에서 10개 경주, 토요일, 일요일, 부산경마는 금요일 7개, 일요일 7개 경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자, 또한 이제 11월 초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위드 코로나가 나름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도권 입장이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아마도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식당 같은 경우도 영업 시간이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경마 쪽도 이제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를 정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기피고 여러분들 승리를 할 수 있는 또는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승부처는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5경주, 6경주가 입금이 되고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승부처를 이렇게 강력하게 예고를 드렸는데 특히 오늘 5경주, 6경주에 한번 후반부의 승부를 강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5경주, 6경주에 강력하게 승부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되고요. 자, 힘이 차고 있는 건 마필 간의 경쟁, 역시 기본적인 능력과 잠재력, 또한 최근의 성장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자,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번 라운더 플래시라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성장세는 분명히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심사 때 비교해봤을 때는 데뷔전 때 성적 또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겠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직전 대비해서는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제 중요한 거는 2번, 12번, 1번 2번, 12번 중에 어떤 마필을 믿고 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자, 1번 아델축배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이전째 경주만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이번 제 1경주에 믿고 갈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 정문 드래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금요경마도 마찬가지고 1호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키포인트의 기술을 저는 서수홍 기술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부 걸린 마필에 좀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서수홍 기술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에 데뷔전이었었죠. 이때 아델축배라는 마필을 이겼습니다. 이미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는 이제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 리스티드급 경주였는데 결과를 봤을 때 당시에 5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 15초 플랫의 기록이었고요. 대상 경주를 치른다라면은 물론 이제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마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합니다. 이게 강한 상대들과 대결을 계속 펼치면은 내성이 쌓이고 경주력이 향상이 되는데 저는 직전 경주에 정문 드래곤이 뛰었던 경주 편성 역시 2세의 강자들이 되고 나왔던 경주였고요. 그때 경주에서 5등의 성적 1분 15초 플랫의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현재 2번과 1번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단언컨대 12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성적과 능력 또한 12번의 능력이 훨씬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 하나는 외곽 게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마필 같은 경우가 강력한 선행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선행 강자에 기대주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게이트가 12번으로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1번, 2번과 비교해봤을 때 전개상의 불리한 점은 크게 없다. 역시 뭐 가장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능력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12번 정문 드래곤을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배팅 축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포인트를 이번 경주는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게, 그만큼 2번과 1번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불량주로 포화주로에 소위 말해서 주로상의 이점이 있었던 여건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 좀 빨랐었죠. 정상적인 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1분 2초대를 넘어가는 기록을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록이 과연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살펴볼 마필들이 복병 마필인데 저는 이 뒤의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7번 영성 프린스와 9번 주말보배입니다. 일단은 주말보배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고요. 분명히 주행심사 때로는 좋았습니다. 순발력 기본 이상이었었고 스피드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뒷심도 어느 정도 끈끈하게 보여줬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번, 2번이 실전 경험이 있지만 1번, 2번의 주행심사 때의 능력평가와 9번 마필의 능력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9번이 훨씬 더 저로서는 좀 더 나은 마필로 보여지고요. 물론 실전 경험은 무시할 수 없고요. 기본 잠재력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9번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최고의 복병 마필은 바로 7번 영성 프린스입니다. 이 마필이 괜히 뭐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 아니고요. 그만큼 혈통의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분명히 주행심사 때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추입 성향의 마필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는 변수는 있겠지만 선행 강자가 없는 여건에서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7번 영성 프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중심에는 12번이 있습니다. 정문 드래곤을 일단 믿고 할 수 있는 가운데 1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2번의 맹심보다는 오히려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정 속에 7번 영성 프린스와 9번 주말보배 이 뒤의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일경주 여러분들 너무 저배당의 맹신은 좀 위험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 본다면 1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의 노림수는 7번입니다. 여기에 9번도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라운더 플래시, 여기에 1번 아델 축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사배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수정된 데이터, 수정된 전적표를 보시고 계시겠죠. 다만 경마를 정말로 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사회에서 딱 출마표가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는 금요경마 같은 경우는 한 수요일날 원래는 한 2시, 2시 반, 늦어도 3시는 발표가 되는데, 자 이번 주는 전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5시 34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발표된 게 아니라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별로 마번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는 정확합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수요일날 5시 34분에 딱 데이터를 보신 분들은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번 소림빅투스가 2번이었었고 스피드마스트가 5번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소림빅투스가 5번으로 바뀌었고요. 스피드마스트가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가 맞고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기는 오늘 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특출난 마필도 없고 뭐 아예 또 뒤떨어지는 마필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될 듯 될 듯한 그런 마필들 간의 경쟁인데,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경주의 특징은 네이스름이 빠르지 않습니다. 검증된 선행용 마필도 없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 어떤 마필을 노리냐면 최근에 대비해서 안장이 상당히 강해진 마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마방의 승부지도 강하게 느껴지고요. 어차피 이런 경주는 거리도 1400이면 최근에 뛰었던 마필들의 거의 동일한 거리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승패가 가려지냐? 전개, 당일 컨디션, 기승기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와 비교해봤을 때 좀 달라진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현재 나온 전적과 능력으로 능력 평가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로 이번 경주의 승패가 가려지는데,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마바에서는 일단은 칼을 딱 빼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기수의 기승에 승부 기수의 기승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늘어볼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제 이번 제2경주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에 데뷔할 때부터 계속 약간의 은폐익으로 모습이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정말 이번 경주만큼은 이 마필이 승부를 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가 빠른 레이스름이 아닙니다. 거리는 또 주어졌고 안장은 좀 약해졌는데 반면에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 복병 마필까지 일단은 안고 갑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확실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마방에 승부가 걸린 마필, 분명히 최근 대비 안장이 상당히 탄탄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안장이라는 기수입니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달라질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의 걸음의 변화를 보였는데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이 그동안에 계속 은폐의 모습을 보였다가 드디어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유의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의 1400m의 거리라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복병 마필까지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흥미롭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 경주에 크게 인기 순위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여 말씀드립니다만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차는 크지는 않습니다.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두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초반에 당초에 발표된 데이터면은 원래는 파이널 프론트가 2번이었고요. 닥터 테이크가 7번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가 맞고요. 닥터 테이크가 이제 2번으로 바뀌었고 파이널 프론트가 이제 7번으로 게이트가 바뀌었네요. 변경이 됐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능력 비교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마필들이냐면 일단은 7번 7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네요. 헷갈립니다. 2번 닥터 테이크, 8번 신진강호, 여기에 11번 허니스타, 12번 성산불꽃, 2번, 8번, 11번, 12번인데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는 2번, 8번이 현재 인기 마필로 나름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능력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 2번, 8번, 11번, 12번 중에 가장 센 마필은 2번입니다. 2번 닥터 테이크.
이 마필이 분명히 가장 세고요. 4대의 마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센 마필이 11번 허니스타, 그 다음에 8번 신진강호, 그 다음에 12번 성산불꽃. 이 골조를 먼저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능력평가 끝났죠. 자, 이 능력평가는 이미 뭐 상대 전적을 통해서 또는 최근의 경주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연히 가려집니다. 뭐 이거는 한 15분, 20분만 계속 보고 있으면 능력평가는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번, 8번, 11번, 12번의 능력평가는 이렇게 되고요.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닥터페이스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국산마 5등급의 강자급입니다. 거의 뭐 탑 클래스의 마필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상대 마필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기는 드디어 최근 대회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6번 닥터페이스를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번 갤런트 워리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달에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내용이 좋았었죠. 뭐 직전에는 출발부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갤런트 워리어가 부진했다, 능력이 밀린다,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직전 경주는 능력 평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의미 부여는 없고요. 자, 그동안에 2번을 딱 기승해서 2번의 준우승을 일궈냈던 기수 유현명 기수의 기승입니다. 믿을 수 있겠죠? 자, 2번 실수 없습니다. 5번 갤런트 워리어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를 말씀드렸죠. 7번, 2번, 그러니까 2번, 8번, 11번, 12번 중에 어떤 마필이 세냐? 당연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닥터테이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 3대 마필, 그러니까는 6번, 5번, 2번의 3파전으로 이번 경주는 압축이 되네요. 압축이 되는데 딱 한 마리가 걸리는 게 바로 7번입니다. 파이널 프런트. 이 마필이 왜 걸리냐면 강급전에 많은 마필이기 때문입니다. 강급전. 그러니까는 기존의 파이널 프런트라는 마필은 4등급에서 꾸준히 뛰었다가 성적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는 강급이 됐고요. 강급제가 있죠. 승급제, 점핑, 축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급도 됩니다. 강급이 된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강급이 되다 보니까는 상대 마필은 한 수 아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은 안 좋지만 4등급과 5등급의 사이즈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또한 그동안의 데이터를 지켜보더라도 강급된 마필들은 정말 웬만하면 잘 띄워줍니다. 그만큼 편성이 중요한 건데, 이번 경기는 객관적으로 이제 6번, 5번, 2번의 전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요.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무서운 마필이 강급전에 임하는 바로 이 7번 파이널 프런트가 그나마 가능 꺼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경기로 한번 정리해본다면 6번 닥터페이스, 5번 갤런트 워리어, 2번 닥터테이크를 강력하게 믿고요. 여기 최고의 복병 마필은 7번 파이널 프런트입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6번, 5번의 능력은 앞서 있고 2번, 8번, 11번, 12번 중에 2번과 11번이 조금 더 세고요. 특히 2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강급전이 많은 2번 파이널 프런트가 가장 주의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복병 마필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분명히 혼전이고 편성은 좀 강하고요. 추천하는 마필 간의 능력 편차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목할 마필들이 4번 도미네이션, 여기 9번 청담파이어, 뭐 이두의 마필은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고, 웬만해서는 현재 4등급에 거의 수미까지 찼습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큼 성적이 나오면 이제 승급하는 마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미네이션이 직전에 공백기가 좀 많이 길었었고요. 역시 뭐 능력 마필인 게 복귀 전에 이 마필이 우승을 합니다. 상당히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역시 뭐 직전에 도미네이션은 52kg 52kg을 짊어지고 뛰었고요. 이번 경주는 무려 58kg입니다. 과연 현재의 도미네이션의 능력에 늘어난 6kg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느냐? 인정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쉽진 않다. 이게 부담 중량이 1, 2kg면 모르겠지만 무려 6kg 차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뭐 초로한 산에도 거의 뭐 2초 차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초 차이가 날 수 있는, 마신 차이로 보면은 1kg에 한 2마신이니까는 한 10마신 이상? 그렇게 접어두고 뛰는 거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9번 청담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3등급의 검증된 능력 마필인데, 청담파이어 이전의 경주력 한번 볼까요? 공백 이전에 3월달에 51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53.5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그때 당시의 부담 중량은 53.5, 51이었습니다. 공백기를 거치고 주행심사적으로는 좋네요. 역시 이 마필은 4등급에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건 58입니다. 부담력이 무려 58입니다. 도미네이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게 주어졌고 공백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7kg을 더 짊어진 겁니다. 51에서 58.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상대가 아주 약하면은 이 부분 또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표님의 마필로 10번 로페가수스를 추천을 이 마필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페가수스. 자, 로페가수스가 지난 8월 1일 1400m 건조한 줄이었죠. 정상적인 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록을 능력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기록이 1분 26초 5였습니다. 도미네이션이 직전에 기록했던 게 1분 25초 7이죠. 거의 뭐 1초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이제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 로페가수스는 이제 55를 짊어지니까 3kg를 더 짊어졌는데, 반면에 도미네이션은 직전과 무려 6kg를 더 짊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부담량을 놓고 봤을 때는 로페가수스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핸디캡 경주가 뭡니까? 근본적인 핸디캡 경주의 가장 큰 이유는, 핸디캡 경주를 왜 하냐? 축전하는 마필에 균등하게 우승의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력이 나눠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4번 도미네이션과 9번 청담파이어는 과하게 높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번 로페가수스는 워낙 박재희 기수와의 호흡이 워낙 좋은 그런 맞비리고 55면은 제가 볼 때는 승부되네요. 됩니다. 그러면 로페가수스가 되면은 지난 8월 1일 로페가수스와 반마신차를 보였던 1번 톱베스트도 되는 여건입니다. 절대 안 될 이유가 없고요. 수치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톱베스트와 도미네이션이 직전에 독일한 레이스를 치렀는데, 그때 마신차가 한 8마신, 9마신 차 났네요. 9마신 차.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톱베스트는 2kg가 늘었고 도미네이션은 6kg가 늘었으니까는 9마신 차는 거의 뭐 많이 동등한 조건에서 뛰는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1번 톱베스트도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송경윤 교수가 그동안에 6번 투암스타 쪽에 정말 많이 기승을 했었는데 거의 뭐 적임 기수였죠. 이번에는 최근에 경주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7세 마필 장안질주 쪽에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 장안질주가 이제 전성기가 지난 시점이 되겠느냐? 최근의 경주력은 만만치 않네요. 1800을 1분 57초대 뛰었습니다. 이 기록이라면은 청담파이어가 공백 이전에 뛰었던 기록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기록이고요.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조금은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과연 4번, 9번, 물론 이제 4번, 9번은 완벽하게 뺄 수는 없죠. 다만 놓고 가는 것 또는 이 마필들을 한 방으로 믿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저는 10번을 강력하게 믿고요. 못지않게 1번도 여건은 좋습니다.
10번, 1번, 3번을 저는 세게 인정합니다. 10번, 1번, 3번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도미네이션, 여기에 9번 청담파이어를 안고 합니다. 10번, 1번, 3번이고 4번, 9번입니다. 오경주입니다. 외삼만 3등급 14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도 당초에 발표된 게이트는 2번 장산바비가 2번이었는데 현재 5번으로 바뀌었죠. BK 갬블이 6번이었는데 2번으로 바뀌었고 콰트로맥스가 5번이었는데 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일단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전주표는 그대로 수정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경주 여러분께 제가 A급으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 등급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좀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하죠. 그렇게 좀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은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계약의 외산마 3등급 경주도 5경주에 금요일날 편성이 되어 있고요. 1등급 경주도 6경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5, 6경주의 A급의 비중을 난이도를 정말로 상당히 가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에 따른 A급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A급 승부를 2개를 준비를 했고 이번에 5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5경주가 A급 승부처입니다.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측정 경주에도 왜 자꾸 이렇게 짧은 거리를 쓸까? 물론 이제 경마표 계획이 딱 나오면은 이미 한 달치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외산마 3등급 경주는 몇 미터에 무슨 요일날 몇 경주다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아마도 최근에 외산마 3등급의 경주가 1400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두계약에 짧은 거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자, 드디어 이제 이번 경주에 1400을 딱 뛰는 순간 이거는 저는 뒤를 돌아볼 이유도 없겠고 그냥 앞만 보고 추천드립니다. 그야말로 최적의 여건이고 이마필이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너무너무 좋은 여건에 그만큼 최근의 경주력이 능력을 발휘했어서 거리 짧은 거리가 너무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자, 이번에 5경주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누려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편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잘 뛰고 있는 마필도 있겠고 쉬는 강자도 눈에 띄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안고 가겠고 제가 노리는 마필은 무조건 2위권 안에는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어차피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가 더욱더 좋은 게 2위권에도 변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없다는 거는 저 마필은 어떻게 될까? 저 마필은 어떻게 입상에 성공했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마필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좀 더 정말 이거는 충마 선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주력과 반주력 또는 방어 막권까지 확실하게 힘을 실어들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처는 제 5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의 1200m 레이서 됐고요.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고요. 살펴볼 마필들이 좀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백기를 거친 3대의 마필이 있네요. 3번, 4번, 8번인데 8번은 조금은 능력이 약세로 보여지고요. 3번이 기본적인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 마필은 삭제할 수 있겠고 4번 무정영웅은 일단은 좋네요. 주행 심사 때 오름도 좋았었고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단거리의 강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충분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번에 6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승부처 1등급의 강편성. 역시 중요한 거는 핸디캡 경주. 키를 지고 있는 마필은
인기순위 1위 마필 6번 닥터카슨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경에서 뛰고 있는 국산 마필 중에 거의 뭐 탑 클래스의 마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요. 단 닥터카슨도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정말 화려하네요. 블루치퍼라는 마필을 최근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블루치퍼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을 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국내 최강의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 마필을 그야말로 여유있게 맨날 이기고 있는데 부담량의 차이가 블루치퍼랑 5월 2일날 9kg 차이, 6월 6일날 6kg, 7월 4일날 6kg, 8월 14일날 6kg 다 덜 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킬로그램 6kg, 9kg 이 정도의 이점을 안고 뛰었던 경주, 그것도 단거리 경주, 그냥 뿅 나가가지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편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닥터카슨이 정말 진실된 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무려 57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6번은 절대 축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부담량 차이다. 물론 이제 상대 마필의 부담량도 봐야 되겠죠. 분명히 이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닥터카슨이 부담이 높아졌는데 상대 마필들의 부담량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럼 뭐 당연하게 닥터카슨 믿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닥터카슨은 대거 높아졌고 상대 마필도 일정 부분 높아졌는데 딱 한 마리가 정말 최적의 여건을 맞이한 마필이 있습니다. 기승기수 99.9% 믿을 수 있고요. 호흡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수의 재기승이고 1200거리는 최적정거리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실전 감각도 쌓았고요. 무엇보다도 능력 대비 부담량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몇 배가 되든 간에 좋습니다. 뭐 복승식 5배, 7배가 되든 뭐 10배, 20배가 되든 간에 일단은 저는 이번 경주에 무조건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 축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믿고 갑니다. 닥터카슨이 57이다.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2위권 쪽에서도 닥터카슨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또한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번 경주는 그냥 뭐 5배, 6배 뭐 이 정도의 배당을 적중을 하려고 A급으로 예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배당의 메리트는 있고요. 그에 따른 노림수는 확실하게 있고 분석을 해본 결과 확률 높습니다. 오늘 준비된 금일경마의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은 제6경주에 확실하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꼭 정말 믿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6경주입니다. 편성이 부산 1호 경마보다는 금일 경마가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배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자, 그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저로서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금일 경마에 저의 승부 경주 2경주, 5경주, 6경주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오늘 확실한 대승을 이끌면서 여러분들의 선전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